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8월 24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시장이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그 뉴욕 시장 상승에 힘입어서 우리 시장은 뭐 오늘도 아주 그 좀 상승하는데 별로 이렇게 어려움 없이 편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었어요. 간밤에 뉴욕 시장이 뭐 3대 지수가 다 상승을 하는데 특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가 1.5% 이상 이렇게 상승을 하고 뭐 하여튼 최고치 뭐 기록적 상승 뭐 이런 수식어를 이제 붙이면서 미국 시장은 요즘 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또 우리가 그 신경 써서 보고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다시 이제 방향을 틀어서 상승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서 오늘 우리 시장은 뭐 시작부터 오늘 이제 상승하는 건 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 됐고 과연 이제 얼마나 우리 시장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까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제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시장이 모두 그 상승하면서 출발했고 특히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그 지수 영향력이 상당히 큰 그런 종목들이 처음부터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의 갭 상승의 모습을 그렇게 나타냈죠. 이렇게 갭을 두고 퍽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개인들은 이제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하니까 순매도 쪽에 비중을 많이 둬서 그동안 또 짧게나마 뭐 익절된 거 아니면 이제 그동안 지난번에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이쯤에서는 팔겠다 뭐 이런 뭐 등등 해서 개인들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3,500억이 넘게 순매도를 했고 기관은 오늘 오락가락했어요. 오후 2시쯤 지나면서부터는 순매도로 또 돌아섰다가 종가 무렵에 매수를 확 늘리면서 1,578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기관은 2,313억. 근데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연기금이 오늘 725억. 그래서 금융투자보다 더 샀어요. 연기금이 오랫동안 그 좀 침묵을 깨고 그러고선 순매수를 했다는 게 이제 좀 특이한 점이고 외국인들은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코스피에서 1,578억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이게 10일 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순매수를 오늘 나타냈다. 그 다음에 그 지수는 뭐 오늘 뭐 끝난 거는 1.56% 끝날 정도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3,138.30. 그래서 3,130포인트대를 이제 위로 넘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 정도 갖고 시장이 이제 상승 간다 이렇게는 아직은 이제 좀 판단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오늘 1.56%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은 이제 외국인 하고 기관이 시작 오전까지는 순 매수를 하는 걸로 나타났는데 나중에 이제 좀 팔았고 개인들도 오늘은 좀 지수가 올라오니까 코스닥에서 지수가 이제 2% 이상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한 400억 넘게 순매도를 해서 오늘 외국인들은 880억 넘게 순매수를 했고 개인은 400억 넘게 순매도를 했고 기관도 289억 거의 290억 순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코스닥 지수가 1000을 다시 넘어서 1013.1718포인트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가 오르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 어제도 말씀드리면 시장이 이유가 어떻든 오르면 우리한테는 상당히 반갑고 좋은 거죠. 오늘도 역시 그렇습니다. 시장의 특징 보면 뭐 오늘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은데 파이자가 미국 FDA의 정식 승인을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백신으로는 처음이죠. 정식 승인 받은 게 이게 사용 허가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정식 승인을 받았다는 게 이제 전해지면서 이와 관련된 이제 주식들이 좀 움직였는데 후반까지 그렇게 강하게 계속해서 뻗지는 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다음에 의외로 이
그 파이자 백신이 FDA의 공식 승인을 받았다, 정식적인 승인을 받았다 하니까 오히려 리오프닝 쪽에 있는 여행, 카지노, 항공 뭐 이런 쪽들이 이제 움직임을 보였어요. 아마 이거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백신 맞고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백신 접종률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오면 그래 백신 접종하고 그거 들고 여행도 가고 뭐 그러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게 이제 선반영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시장에서 보여줬고 또 철강 같은 경우도 예, 중국이 그 조광 생산 그 실적이 아주 저조해요. 그런 거에 힘입어서 이제 우리나라 철강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삼성전자는 오늘 3.14%나 올랐어요. 그래서 뭐 떨어질 때에 비하면 양이 안 차지만 그래도 오늘 삼성전자가 75,600원, 2,300원 오르는 상태로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얘기는 오늘 이제 그 장 거의 끝날 무렵에 삼성그룹이 240조 원을 투자하겠다. 근데 그 중에 이제 180조는 국내에다가 투자해서 고용 창출하고 등등 이런 투자 계획을 드디어 이제 이재용 회장이 나온 지 11일 만에 오늘 이제 발표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막판에 더 삼성전자를 이렇게 땡겨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집계에서는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100억 미만이지만 좀 팔았어요. 그러니까 매도 위에 있습니다. 다만 SK 하이닉스는 좀 샀습니다. 외국인들이. 이거는 그냥 이제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다음에 어제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HMM이 그 노조하고 뭐 사측하고 파업 어제 그 해상 노조가 파업 결의한 거 말씀드렸죠. 그런데 협의를 못 봤는데도 오늘 뭐 5% 이상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이냐면 이제 회사 측에서 이게 3주 동안 파업을 하면 3주에 뭐 우리가 6,800억 정도 손해가 난다. 이렇게 이제 오늘 일제히 기사로 발표가 됐어요. 예상 손실이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그 해운 동맹 있잖아요. 얼라이언스에 소속돼 있으니 거기 이제 페널티를 내야 되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제 반영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한쪽에서 보면 지금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요구사항을 100% 받아줘도 일반 관리비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오르는 거죠. 그쪽에서 매출액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늘어난 액수가 이런 또 기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야 이러면 무슨 이거 노조가 해달라는 거를 그대로 들어줘도 매출액이 1% 정도면 뭐 노조 거를 수용해 줘도 큰 대세에 지장 없지 않느냐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거 사측 얘기대로 잘못하면 3주에 6,800억 손해가 나는데 그거보다 이게 훨씬 난 거죠. 그래서 이 시장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걸 해결 못하면 이건 경영 능력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또 오늘 또 올랐어요. 근데 이제 오늘 시장의 핵심입니다. 오늘 재미난 게 오후 2시 언저리에 시장에서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시장에서. 그게 뭐냐면 외국인들은 어제랑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파생을 연동해서 했어요. 외국인들이 2차 전지 쪽에 집중 매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뭐 딴 게 아니라 LG화학이야. GM하고의 문제 때문에 이제 그 노이즈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LG화학은 좀 뭐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지겠지만 그 충격을 좀 받을 거라고 생각했고 근데 이제 그 배터리 업체에서 삼성 SDI하고 SK 이노베이션은 괜히 이제 옆에 있다가 괜히 유탄을 맞았어요. 그런데 그 2시쯤에 누가 먼저 때렸냐면 JP 모간이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2차 전지 쪽이 털썩 내려앉는 그래서 뭐 순간적으로 한 6% 근데 뭐 여러분 아시면 이게 6% 빠질 일입니까?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애써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러니까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 GM이랑 이거 잘못하면 뭐 1조 넘게도 최악의 경우 물어줘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배터리는 중요한 게
안전성인데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때는 뭐 LG화학뿐만 아니라 SDI나 SK이노베이션 니네들도 뭐 자유롭지 못한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갖다 붙이면 그러면 뭐 그 얘기가 얼핏 보면 되는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엔 뭐 그거는 먼저 우리 왜 반도체 내리밟을 때 반도체 가격이 뭐 피크아웃이 어쩌느니 뭐 이렇게 근데 그것도 이제 점점 밝혀지잖아요. 결국은 8인치 IC 칩이었는데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난리를 쳐서 이제 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막 그거의 당위성을 막 설명하고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저녁 때 2차 전지 뭐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 나올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시장은 시장이에요. 그거를 뭐 말이 되니까 핑계 삼아 때린 거죠. 그러면서 같이 때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이오예요. 근데 공교롭게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2시경에 때린 것도 JP 모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삼성 바이오, SDI 이런 거를 다 이쪽 부분, 그러니까 2차 전지하고 이 바이오 부분을 어작을 냈어요. 그게 이제 최근에 굉장히 핫하게 올라온 거 기억나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현물을 때리면서 거기서 이익 실현이 될 거 아닙니까? 예, 이익 실현이 되죠. 근데 현물을 때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그러면 전체 지수에 문제가 있죠. 지수에 문제가 생기면 파생에 영향을 미치니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오늘 굉장히 강하면서 그게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지수, 그러니까 코스피 200을 버텨주니까, 코스피 200을 버텨주니까 이거를 6천억 정도 중간에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했다가 끝날 때 한 3천억을 날려버리는, 그럼 거기서 또 이익 나죠? 그렇게 이제 저는 유추가 돼요. 그래서 무슨 주시장이 하루하루 변하긴 하지만 무슨 어제 좋았던 회사가 오늘 갑자기 나빠지고 뭐 그것도 무슨 충격적인 어떤 사고가 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되는 거는 이거는 다 시장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시장을 설명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충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제 시장 얘기로 넘어가면 어쨌든 간 시장이 뭐 반등이건 뭐건 간에 상승을 하면 이게 기분 좋죠. 반갑고 기분 좋은 일임에 분명해요. 근데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주식 투자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거죠. 이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거기에 따른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 주식 투자의 다라고 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벌써 이틀 오르니까 월요일, 화요일 오르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하락 끝, 상승 시작. 뭐 우리 흔한 말로 가자 뭐 이런 거 막 외치고 또 뭐 이렇게 여러 사이트 제가 이제 다녀보지만 막 댓글에 보면 괜히 뭐 공포심리 조성해서 매도를 부추긴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근데 뭐 지금 뭐 인버스 산 사람들 빼고는 뭐 매도를 부추겨서 뭐 득될 게 있나요? 그렇죠? 매도를 부추길 이유도 없고, 매도 부추겨서 뭐 그렇게 돈이 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서의 그런 변화가 이제 나타났다 이거예요. 이틀 오른 걸로 우리는 그 전의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이제 빨리 잊어버리는 분들도 있고 대비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그런 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경험하셨지만 외국인들의 목적은 변하지가 않아요. 제가 외국인을 무서워하고 미워하고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외국인도 우리랑 같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근데 걔네들은 손이 6개예요. 우린 2개인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파생이나 뭐 공매도나 다 할 수 있는데 우린 그걸 못하니까 그러면 그 친구들이 움직임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이제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국인들의 목적은 항상 변함이 없어요. 뭐예요? 돈 버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방법은 늘 바뀌어요. 방법은 하찮은 사이에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요. 그래서 늘 뒤통수 맞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좀 찜찜하고 그래요, 사실은. 그런데 그래도 뭐 눈에 불을 켜고 얘네 어떻게 하나 이런 걸 보고 저거는 페이크구나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좀 이거를 해나가야
그래도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바이오하고 이태전지를 털어냈어요. 현물에서 털어내고 선물에서는 반대쪽을 사고 오늘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리오프닝 또 경기 관련주 이런 것들이 핫하게 딱 올라오니까 지수는 그냥 위로 치솟아서 코스피 지수가 1.5% 이상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면 이거 레버리지 걸어서 얼마 먹어요? 1.5%. 오늘 하루에 그냥 간단하게 한 7, 8% 먹은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외국인들이. 그러면서 현물에서 털어냈고. 그러니까 제가 구태여 외국인들을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한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심을 못 잡고 그냥 허둥대고 이거 왜 그래? 이거 왜 그래? 그 제가 어제도 당부해서 말씀드렸죠. 요새는 그냥 올라가면 즐기고 있으면 된다. 근데 오늘 아침에 즐기지 않고 사신 분들, 예를 들어서 바이오나 2차전지 사신 분들은 오늘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몇 번 거듭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계좌가 복구하기 힘든 상태로 넘어가 버려요. 그거를 한계점이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 계좌를 어떻게 관리가 안 돼요. 그럼 멘탈은 무너지고 관리가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 때다. 올해 시장 남은 금년의 시장에서는 더더욱 그게 중요시된다 이런 거를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방법만 달랐지만 아무튼 현물 먹고 파생 먹고 하여튼 잘해요. 그렇게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이제 저도 궁금한 게 연기금이 가만히 있다가 3,100이 넘어서 왜 샀는지 참 모르겠어요. 그것도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간 그래서 제가 여기서 중심을 잡아라 이게 여러분 가운데 중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게중심 무거울 중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거를 자기 계좌하고 시장을 보는 거를 확고하게 딱 이렇게 중심을 잡고 시장을 봐야 시장이 제대로 보이고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에 쏠려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제가 거듭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은 것이냐 이런 질문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오늘도 어김없이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또 해드릴게요. 첫째, 오르는 건 반갑고 좋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아닌 분은 다르게 하셔도 돼요. 근데 쫓아갈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하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그럼 지금 뭐 하냐 이렇게 올라가는데 맨날 보고 즐거워만 하냐.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70% 정도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메인 포트를 잘 짜놓으신 분들은 오늘도 좋잖아요. 그죠? 많이 올랐잖아요. 즐기면 돼요. 근데 그냥 즐기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포트폴리오가 안 된 분들은 며칠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후회했던 거를 이제 실천하시면 돼요. 되게 쉬운 거예요. 뭐예요? 버릴 놈 버리고 넣을 놈 넣고 포트를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거를 왜 못했나.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현금을 일정 부분 못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현금도 중요한 종목이니까 이게 포트 재구성 좀 유식하게 얘기해서 리밸런싱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후회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시죠? 제가 그 책에 썼던 설산족 히말라야에 있는 제일 큰 새. 그 새는 태어나서 한 번도 둥지를 짓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이 낮에는 햇빛이 그냥 따가운데 밤이 되면 얼마나 추워요. 진짜 뼈를 때릴 정도로 추운데 이 큰 독수리보다 몇 배 큰 이 설산조는 전대로 평생 동안 우리를 안 재요. 그리고선 덜덜 떨고 진짜 거의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 추위와 싸우면서 후회를 하죠. 내가 이제 낮이 되면 낮에 돌아와서 해가 뜨면 내가 우리를 재야지. 그런데 낮이 되면 꼬박꼬박 졸고 그냥 그러다가 또 그 무서운
추위와 싸우는 밤을 맞이하고 뭐 그런 평생을 그렇게 하다가 죽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설산조가 되면 안 되지 않냐 이런 말씀, 그런 진짜 세대입니다 이런 얘기를 그 제 책에 주식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 쓴 적이 있는데, 결국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후회했잖아요. 후회했으면 이번 주에 이런 상황이 오면 그 후회를 실천에 옮기시면 되잖아요. 근데 또 지금은 안 옮기고, 지금은 갑자기 욕심이 이제 발동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뭘 해야 되냐? 그럼 오늘 경기민감주나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올랐다고 얘네들이 계속해서 장을 끌고 가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 왜 이렇게 뱅뱅 돌고 그 뭐 툭하면 뭐 미국에서 뭐 기술주인인데 미국 얘기 이제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7월 달이 넘었으면서부터 미국 시장하고 이머징 마켓하고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머징 마켓을 가지고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갖고 놀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걔네들이 갖고 놀기 쉬우려면 뭐예요?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이래야죠. 그죠? 예. 여러분 뭐 축구 같은 거 해보셔도 알잖아요. 일로 갔다 왼쪽 공격 오른쪽 공격 이렇게 정신없이 해야지 한쪽 이렇게 안 하잖아요. 지금 마치 그런 거를 저는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심 잡고 포트 리밸런싱 다시 짜고 후회됐던 거 실천에 옮기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레버리지를 많이 쓴 분들이 이번에 이제 그 반대 매매 이렇게 해서 마진콜 나와서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시장이 불안정성을 띠고 있을 때 이때는 이게 많이 먹는 것보다 몸집을 줄이는 게, 몸을 가볍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많이 쓰고 있는 분들이라면 레버리지를 좀 줄이는, 뭐 아예 싹 없애기가 힘든 분은 좀 그 부담을 줄여놓는 그런 걸 해야 시장이 변동성이 심하게 나타날 때 좀 버티기가 좋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기대하기는 싫지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제 말이 틀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지만 시장은 우리한테 또 한 번의 인내를 요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둬야 돼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서 됐으니까 이제 조정 끝. 지난번에 저점 확인됐으니까 이제 가는 것만 남았어. 이렇게 쉽게 생각할 시장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또 한 번 우리 인내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기간이 우리한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거 100% 주식 안 사고 괜히 현금 30% 남겨놨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라.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간 오늘같이 그 지수가 오르고 하면 기분 좋잖아요. 빠지는 건 빠지는 날 빠지더라도 저도 오늘 기분 좋고, 또 우리 백만개미 당원 여러분도 상당히 이제 오늘 같으면 좀 이제 살만하다 이런 거 이제 느끼실 거예요. 근데 이게 항상 그렇지만 살만하다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그러니까 아직은 조심스럽게 걷는 시기가 맞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저녁을 넘어가면서 한 40분만 더 하시면 10만이 되니까, 저도 이제 그 유튜버 중에서 이제 10만이 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진짜 제 분에 넘는 사랑을 주셔서 술권생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실버 버튼을 받게 되는데, 실버 버튼 받으면 이제 좀 시간 걸리겠죠. 그거 보내주면 그거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언박싱 하는 거는 이제 제가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누기로 하고, 작년 4월 말에 제가 이제 이거를 유튜브를 정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길려면 길고 짧으면 짧지만 비교적 다른 사람보단 빨리 진짜 아무것도 없이 맨땅에 헤딩해갖고 10만이 넘었네요. 이게 다 여러분 덕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라이브 방송도 제가 이제 스케줄을 잡아서 그 몇 가지 기술적인 테스트를 마치고 스케줄을 잡아서 9월 초에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마운 날에 또 지수까지 올라서 더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줄이고요. 내일 또 시장 끝난 다음에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